그냥 매출만 보고 대충 얼마 남았구나, 그냥 통장에 얼마가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네, 안녕하세요. 부만사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로벨 PC방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에 순수익을 관리하는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카페에 이제 내용을 공유를 해줬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부만사를 구독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PC방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PC방이라는 게 혼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동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분 투자해서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PC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 필요한 자료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이미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시트나 엑셀 시트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매출이 얼만큼 나왔고 어디에 얼마를 썼고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다, 뭐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실 텐데요. 저희 부만사가 사용하는 그 시트를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PC방을 운영하면 이제 현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현금 흐름을 잘 관리를 해야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이제 잡아낼 수 있는데, 같이 시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 파란색 부분, 요거는 수익에 대한 거고요. 빨간색 부분은 이제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이제 쳐놓은 거는 제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써볼게요. 145만 원이고 그 중에 현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수익합계가 30만 원이에요. 매출은 145만 원인데 왜 수익합계가 30만 원이냐? 이 카드는 저희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사를 거쳤다가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4일에서 9일 정도, 카드사별로 다 다르거든요. 저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 2일에 들어와 있는 요 금액은 이제 이 전달 말일에 결제가 된 카드 금액들이 카드사 넘어서 수수료를 떼고 넘어온 금액들인 거죠. 이게 이번 달에 체크해야 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들, 카드사에서 나오는 캐시백도 있을 거고, 페이율을 다시 반납해서 받는 돈이나 자잘자잘한 기타 수익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현금과 카드 매출과 기타 수익이 합친 금액이 요겁니다. 수익 합계. 그래서 이번 달에 수익 합계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출 보면 기타 식자재, 그리고 잡비, 유료 게임비, 코카콜라, 음식업체 인건비, 전기세, 고정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기타 식자재는 뭐냐면 우리 음식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보통 PC방들은 거래하고 있는 음식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업체를 고정적으로 주로 거래를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따로 주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싼 데 주문할 수도 있고, 따로 인터넷에 주문하는 것들을 다 기타 식자재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여러 가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광고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세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비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유료 게임비는 그냥 이제 게임사에 저희가 돈을 넣어 놓고요. 거기서 손님들이 사용한 만큼 차감이 되는데, 거의 다 차감이 되면 또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제가 될 때마다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일별로. 그리고 코카콜라는 이번 달이 1월이다 그러면 1월 달에 저희가 주문을 쭉 하고요. 다음 달 초에 이제 정산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맨 마지막 날짜에 적어주시면 돼요. 보통 1월 달에 이 지출이면 2월 10일 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음식 업체도 맨 마지막에 써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달에 대한 미수금을 이제 다음 달 초에 받는 거죠. 그리고 전기세,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달에 쓴 거는 다음 달 초에 아마 관리비 정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월세, 전기세, 그리고 관리비,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났죠. 그래서 관리비랑 전기세랑 보통 같이 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전기세가 이제 여름이냐 그 외의 계절이냐에 따라서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따로 뺐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월세가 있고, 이제 관리비가 있고, 그리고 기장료, 이제 개토에 납부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요금, 그리고 노화대 비용, 그리고 정수기.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이제 합쳐서 한 줄에 놓습니다.
그러면 지출 합계가 이렇게 쭉 쌓여서 2,959만 6,120원이 한 달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익 합계 빼기 총 지출을 빼면 순수익이 됩니다. 그랬을 때 퍼센테이지가 있죠. 인건비가 928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100대 매장 그냥 기준으로 24시간 알바생들을 한 명씩 쭉 배치를 해놓고 매니저가 한 250에서 300 정도 받는 매니저를 하나 이제 배치를 해두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지출은 따로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고 유동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은 여기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300만 원 작성하면 여기에 바뀌죠. 그리고 순수익이 지금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유보금이라고 저희가 100대 매장 기준으로 대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년 반, 뭐 2년, 뭐 3년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모품들이나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놓는 유보금인 거죠. 그러면 빼면 1,478만 원이 진짜 순수익입니다. 이거는 수익으로 치면 안 돼요. 진짜 월 수익은 이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지 이번 달에 얼마의 매출이 나왔고 이번 달에 사용한 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식자재랑 음식업체 그리고 코카콜라까지 이 세 가지는 음식에 사용된 원가죠. 그래서 이 총 매출 중에서도 먹거리 매출이 있을 거예요. 그 먹거리 매출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일식, 백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이고 요 세 가지를 더하면 741만 9천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요거를 나눕니다. 그러면 먹거리 원가가 37%라는 거죠. 그러면 먹거리를 팔았을 때 평균적으로 원가가 37%고 나머지는 수익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내가 지출이 어떤 게 과하게 나갔는지 그거를 매월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별로 작성해야 내가 언제 뭘 썼는지 인지하면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통 이거를 적을 텐데, 매장에 근무하지 않고 뭐 동업자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봤을 때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마 각자 사용하시는 이런 그 시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매출만 보고 대충 얼마 남았구나, 그냥 통장에 얼마가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걸로 좀 귀찮더라도 이거를 현금 흐름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식자재 이 매출 비율, 원가 비율도 매월 체크하면서 갑자기 왜 늘었지? 이런 의문으로 이제 밑 빠진 독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매장 내에서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은 재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체적인 그림으로만 이렇게 비율로 보시면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통 식자재나 여기 기타 잡비 뭐 이런 유료게임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카드로 쓰실 거예요. 인터넷 결제나 이런 것들은 다 카드로 할 텐데, 여기서 카드 결제된 금액은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카드를 긁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다 적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매장 기준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쓴 건 다 빼놓고 개인적인 거는 이 남은 월 순수익에서 이제 빼야지 되는 거죠. 이 매장 매출이 개인적인 거 다 써놓고 순수익이 얼마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걸로 마무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시트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거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구글 이제 계정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걸로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또 복사해서 쓰실 수 있게 제가 여기 아래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랑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엑셀은 저장해서 내가 혼자 가지고 있고 공유해 주려면 이 파일 자체를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스프레드시트는 제가 인터넷에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하면 수정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들, 초대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수정을 할 수 있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협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요 링크를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밑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